사망자 5명이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난 페로망간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리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기념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세계인의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아닌 서양에서도 양식되고 있습니다. 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양식의 기원과 식품 영양학적 가치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전 설비가 폭발해 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어진 폭발과 정전 사고 때문에 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으로 경찰 차량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어제 일어난 폭발 사고 현장에서 노동청,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페로망간 공장 근처에 설치된 발전 설비. 공장에서 나온 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드는 설비를 시험 운전하다 열을 모으는 장치가 폭발한 걸로 추정됩니다. 설비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국가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때 가서 수사 방향을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는 한 달 뒤에야 원인 규명이 가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날아와 이순신대교를 파손시켰던 쇳덩이는 중장비까지 동원해 제거됐으며 교량 안전성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니켈 추출 공장 폭발, 7월 대규모 정전에 이어 또 사고가 나면서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를 비롯해 광양제철소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는 건 당연하겠죠.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와 주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안전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에 공기는 탁했지만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려는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국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신교회에서도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평온하고 따뜻한 성탄을 기원했습니다. 평범했던 건물 현관이 산타 마을로 변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에게서 깜짝 선물을 받아든 어린이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집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마을 곳곳을 수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민 알록달록한 장식물이 시선을 끕니다. 누나 이거 먹어도 돼? 아 이건 논이잖아 논.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하나 더합니다. 기대했던 눈 소식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는 탁했지만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안 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트리가 있어가지고 볼거리가 많아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막바지에서 시민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차분한 연말을 준비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목포 등 전남 서남권 성당과 교회에서도 기념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당에서는 오늘 오전 성탄절 기념 미사를 통해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소외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예배 등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이 점차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량도 최근 들어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해조류인 김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영국 등에서도 자생해 어민들이 채취해 먹거나 양식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김 분포지를 취재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미국 북동부 끝인 메인주의 바닷가. 한국의 돌김 같은 김이 바닷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대서양 연안에서 서식하는 북미 자연산 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100여 년 전부터 이 자연산 김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채취해 먹었고 지금도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one of the reasons it's so valuable and also why it tastes so good actually. It's nutty and slightly sweet and it's highly valued.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전해준 김 양식법에 따라 양식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마른 김은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남서부 웨일즈 지역에서는 라바브레드, 즉 김빵이 지난 2017년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제품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김 등 해조류 섭취 역사는 6세기에서 7세기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1800년대 산업혁명 시기에는 탄광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Because it's very good nutritional value in it, very good in iodine, and it's very healthy. So yes, we call it Welshman's caviar. 김이 이처럼 국내외에서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40% 이상이 단백질인데다 비타민 B12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은 지구의 빙하기와 공룡 대멸종 등에도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진핵생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Taxonomically recognized multicellular eukaryotic fossil, a billion years.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양식이 이루어져 전 세계로 확산된 김은 사실 오래된 인류의 보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김이 대량 양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영국의 한 여성 과학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산업화가 앞선 일본에서는 이 과학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이곳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과학자 중 한 명인 캐서린 드류 베이커입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던 캐서린은 지난 1949년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김의 생활사를 규명하는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김이 여름에는 조개 껍질 속으로 잠입했다. 늦가을에 포자를 터뜨리는 생활사를 규명한 것입니다. You can see here she's got some lovely drawings about how to germinate the spores. And this uses a rather clever technique of putting the spores on shells. So Linnaeus described it, but the person who properly gave it. 이 논문을 접한 일본 수산성 공무원이 이를 적용해 1950년대 초 폐각을 이용한 김 양식법을 개발했고 이후 이 같은 기술은 한국으로도 전해집니다. 일본에서는 이 때문에 캐서린을 바다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1965년부터 매년 4월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大浜という菊池川尻のところまで網を持って行って種付けをしておりましたが、土竜の生活史が分かりまして、人工採苗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地元で海苔養殖ができるように種付け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국내에서도 인공 채밀식 굴껍질 폐각의 사상체를 키우는 방식으로 김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른 김 수출 세계 1위인 한국, 김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룬 일본. 이 같은 대량 생산의 길을 연 데는 아시아가 아닌 영국의 여성 과학자의 빛나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남 만재가든 박근환 대표와 태성개발 박성주 대표가 각각 100만 원, 해남읍 남해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읍내 서성마을 주민들이 각각 30만 원, 평동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우천마을 주민 25만 원, 서성마을 노인회와 서성회에서 각각 10만 원, 현산면 고현리 주민들이 50만 6천 원, 만안리 주민들이 39만 9천 원, 하구시리 주민들이 37만 3천 원을 맡기셨습니다. 목포였습니다.